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와, 그거 나무 심으면 탄소 배출권 주는지 그 얘기 먼저 좀 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 저렇게 거래되는 시장이 있으니 돈이 되는 건데. 내가 기업이 나무를 심었어. 우리나라에 내가 땅이 있어. 나무 심어 볼랜다. 네. 탄소 배출권 받아서 돈이 되면 이럴 수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그 나라의 섬에다가 내가 나무를 심어도 어디 준다던데 그건 무슨 얘기야? 하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조림이라는 그 REDD라는 그 어떤 CDM 사업의 영역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민둥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데다가 이제 나무 심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그 뭐 그 나대지에다가 다 풀 다 배구해서 거기다가 또 나무 심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민둥산이나 나대지나 어쨌든 하면 준다. 2평방미터당 뭐 거기에다가 하고 뭐 무슨 나무 수종에 따라서 CO2 흡수량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CO2 흡수해가지고 배출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조림이 어려운 게 이게 또 병충해가 또 있잖아요. 네. 무슨 나방이 와서 다 갉아먹거나 또 예. 최악의 경우 이제 불이 나거나 하면 네, 그거 예. 타면은 이제 다 저기 되잖아요. 그 부담이 이제 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임업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이런 쪽은 이제 제도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그랬을 때 뭐 이슈되는 배출권을 주는 그 제도적인 거는 이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나무 심고 탄소 배출권 주세요 하면 안 줘요. 구체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 없다. 그리고 유엔에서 요것에 대한 것들 앞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사업의 영역을 하나 더 넣고 예전부터는 얘기가 돼 있었는데 REDD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화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착한 일 하면 뭐 주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테슬라는 전기차 만든다는 이유로 탄소 배출권을 준대요. 예. 받는데요. 거기는 그거 판다면서요. 그거 팔아서 돈 번대요. 거기는 그 주에서 이제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이제 뭐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빨리 만들어야 그거 받아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시장도 그쵸.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 착한 일 크레딧이잖아요. 착한 일 포인트. 착한 일 많이 하면 포인트 주고. 아이들 왜? 너 심부름 잘했네. 그럼 포인트 굿 포인트 싸고 30개 모이면 네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그렇죠.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렇기도 하고 매일매일 탄소 배출권 거래에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저렇게 하한가 내려갈 때 사주고. 너무 싸다. 네. 사기도 하고 하한가 되면 빨기도 하고 그래야 안정적인 거죠. 왜 우리는 그렇죠. 그 금융 상품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탄소 배출권 상품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ETF가. 그걸 통해서 파생도 있고 그걸로 개인들도 이제 간접적이지만 그 시장에 참여할 수가 하면 있잖아요. 되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이거를 그게 딱 이거예요. 이쪽 시장은 그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있고 REC 시장도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국가 단위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개인들한테 문호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전력 시장부터 해서 REC 시장, 뭐 탄소 배출권 시장이 다 이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금융기관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해서 이제 판을 키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에너지 시장이 우리 또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보면은 쉽게 다 참여를 허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한다고 해서 에너지 시장이 민영화되는 거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국은 이쪽도 전력회사에 대한 포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배출권 시장에서 전력회사 이제 발전 5사 민간 발전회사 뭐 24곳 하게 네. 되면은 에미션 전체에서 한 45% 차지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어떤 주체가 그렇게 포션을 차지하면은 그들의 그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시장도 그쪽에 어떤 영향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발전 회사가 직원들이 쓰는 책상을
일본산을 쓰든 중국산을 쓰든 한국산을 쓰든 그 납품 시장이 공개가 개방이 되면 발전이 민영화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발전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인 거고 공기업인 거고 다만 그 회사가 쓰는 볼펜, 책상 이런 걸 왜 특정 회사만 납품하라고 해서 거래 갑자기 재고 떨어지고 이렇게 만드냐. 이 시장에 이 사람 저 사람 참여하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볼펜 책상처럼 탄소 배출권도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탄소 배출권 거래하는 시장에 파는 사람도 들어가고 사는 사람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그게 발전 시장 민영화로 뭐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시장 기구에 맡기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이제 확대되면서 유동성은 보강이 되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발전 회사들이 다 삼성전자나 이런 포스코나 이런 데다가 전력을 다 이제 주잖아요. 네. 그럼 발전회사도 탄소에 대한 비용을 묻히고 예. 각 회사들도 탄소에 대한 비용을 다 붙이는 거죠. 묻히거든요. 예. 예. 제품 생산에 있어서. 어.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막 10만 원 돼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특정적인 수요가 들어와서 예, 10만 원 되면은 우리 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0만 원을 카운트해서 그럴 때 정부에서 이건 고점이다 생각하면 탄소 배출권을 그냥 찍어서 팔면 정부 예산도 확보돼서 좋고 그렇죠. 시장의 투기적인 자본한테 돈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why not?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또 정치 경제학적인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환경부까지 가야 되는. 네. 우리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그걸 사와야 될 텐데 지금은 비싼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격 그러니까 수준이? 결국은 이행 기간이 거치면 거칠수록 할당은 적게 되고 네. 거기에 지금 맞춰서 점점 숙제는 강해지는 거죠. 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할당은 줄고 네. 경기가 좋아져서 매수에 대한 압박이 또 크게 되면 예. 배출권은 태생적으로 이쪽 시장은 오를 수밖에 가격이 없는 구조거든요. 오르는 구조로. 그렇지만 지금 개인적인 소견은 뭐 한 2만 원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적정한 또 밴드가 있긴 있거든요. 예. 하단은 한 14,700원, 상단은 뭐 48,000원이라는 그 가이던스는 가져가고 그때 있어요. 이론 가격 같은 게 이것도 구해줄 수 있다고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가격 밴드는 시장 예. 안정화 상하한 밴드고요. 예. 지난 시간에 3월달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이제 석탄하고 가스 간의 이론 가격인 휴얼 그렇죠. 스위칭을 이제 예. 계산하면 어. 최근에 최근의 데이터에 제가 지지난주에 계산했는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석탄하고 가스 간의 무차별해지게 해주는 CO2에 대한 이론 가격은 55,000원쯤 나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거. 예. 그럼 뭐 그래서 훨씬 싼 거네요 지금은 지금. 싼 거죠. 아.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쯤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다들 안 해요. 팔고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아, 거야. 그렇구나. 싸구나 싸. 최대한 사거나 넘기자. 아. 다들 가격이 뭐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네. 라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하고. 홀딩이 전략인 거죠. 홀딩이. 홀딩하기 위해서 3분의 1은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팔죠. 아까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아. 업체들이.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또 하한가 몇 번 치도록 하고 또 상한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아껴서 남겼어요. 배출권을. 쓰레기 봉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유효기간이 있는 쓰레기 봉투예요. 네. 근데 3분의 1 버리고 넘겼어요. 그럼 또 3분의 1 버리고 넘기고 그렇죠. 홀딩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드네요. 네. 그 쓰레기 네. 봉투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아깝다. 근데 또 매년 주잖아요 새로. 그렇습니다. 매년 또 새로 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경기 리세션 돼서 아. 또 과잉으로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매도 치고 넘기고 뭐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2월 제한 제도가 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아무도 안 파는 것에 대한 어떤 신의 한 수 차원에서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2월 제한 제도가 들어온 건 오케이. 네.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다. 어. 어느 시점 돼서는 뭐 유상할당에 비례해서 유상이 많으면 2월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연계고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시장이네. 어려운 직장이고 실은 뭐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의 이론 가격은 지금보다 높은데 그러면 가격을 높여놓으면 돼요. 한 5만 원쯤 하도록 하면 그때는 파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파는 친구들이 미친 듯이 줄이겠지 그때는 탄소를. 지금 우리 오늘 김태선 대표님이 얘기했잖아. 한 5만 원 정도 이런 가격인 거는 그럼 기업들도 대충은 알 거면 지금 왜 2만 원에 왜 팔고 있냐? 어차피 우리 기업 활동하는 동안 대대로 필요할 거면 쟁여놓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7만 원이야 봐요. 기업에서 회의할 걸? 야 먼저 좀 팔고 그러니까. 다음에 좀 사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올려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부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니 원가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걸 쟁여놔야 되면. 네. 근데 중국 업체도 하고 온 세상이 다 하면 우리도 하는 거지만 어떤 나라는 하고 어떤 나라는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기업들에게만 굳이 부담 지워서 할 이유가 없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이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소위 선진국인데 요즘 좀 약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냥 석탄 떼자 그냥 힘드니까 석탄도 좀 떼고 생각해보면 석탄도 괜찮아. 그래,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 이러고 있잖아요. 조상들도 다 그걸로 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출권에 대한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목표치가 조금 느슨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왜 사실은 되게 엄격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숙제들이 주어져 있다면서요, 기업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유럽은 절대 후퇴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온실가스 줄이겠다는 거. 그 석탄을 떼면 그냥 배출권을 더 사 그냥 그런 거예요? 느슨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피트 포 55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55%를 1990년도 대비해서 줄이겠다는 얘기 하나랑 또 그 27년도부터 무상할당에 대한 것들을 폐지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5년 되면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금 57%가 이제 유상인데 100% 이제 무상을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얘기고 또 CBAMA도 있고 그래서 CBAMA는 또 실질적으로 25년도부터 실질적인 액션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거 세 가지 팩트만 놓고 보면 그 탄소 국경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라인업이 상당히 이제 세게 다가올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이야 과도기지만 어쨌든 할당에 대한 것들도 다시 좀 해야 되고 유무상에 대한 비율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매니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럽의 ETS가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ETS가 될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보다도 더 참여자 제3자 참여를 더 늘리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 뭐 허용할 건 과감하게 허용하고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탄소를 1톤 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가 다 다르죠? 네. 근데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 기사에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하고 유럽만 놓고 보면 비동조화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커다란 거는 그거거든요.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간에 ETS에 대한 스킴은 똑같아요. 그죠? 할당 주고 인증하고 해서 뭐 제출하는 건 똑같은 로직인데 그 안에 디테일은 다르거든요. 가장 큰 거는 할당할 때 그 무상으로 주냐 유상으로 주냐부터 그렇죠.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제에 대한 강도가 어떠냐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했거든요. 가격 수준이 어떠냐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에 대한 것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독일에 오신 분이 이제 세미나 하는 걸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지금 5유로 되고 막 이러는데 개입 안 하세요라고 질문하니까 이 양반의 답변이 그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만 가이드를 준다. 그런 정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또 업체들 이제 원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 대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되는 걸 걱정하는 우리나라는 이해는 돼요. 그렇죠. 모든 나라 정부가 모든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짓저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그게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유럽은 그거죠.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가? 그냥 그쵸. 유럽이니까?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봐줘 하는 그런 컨셉인가요? 그러니까 31개 국가가 있고 발전회사만 해도 제가 그때 예전에 뭐 7만 개인가 뭐 그렇게 있는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좀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재미난 거는 그 전력 파생, 석탄 파생, 가스 파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탄소 파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간의 원재료에 대한 것부터 해서 전력에 대한 수출입이 자유로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1개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 그들의 산업 구조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저 그리스나 저쪽은 이제 농산물 뭐 관광으로 이제 가는 거고 뭐 폴란드나 이런 쪽은 뭐 석탄 플랜트가 크고 또 이제 프랑스는 원전이 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력 시장이 이제 완비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를 빠르게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참 진짜 고민이 뭐 산더미처럼 쌓이는 시장이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왔으니까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그 4, 5, 6월 달에 가격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이제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그 제출 다 한 거래량은 폭발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2, 4분기에 거래 비중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52%를 차지하는 이게는 뭐냐면은 다른 기간은 특히 이 하반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여기 때 방학 숙제 이거 다 하는 거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 파란색 선은 저희가 탄소 배출권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하는 것을 가격을 가공해서 가격을 뿌려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1차 계획 기간이 15, 16, 17년도에는 2월 잉여에 대해서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남으면 이 분홍색 막대 2월을 저렇게 했군요. 2월이 계속 높았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2월 제한이 있다 보니까 2월에 대한 물량이 이제 급격히 주는 요 준 것만큼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된 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적절하게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또 제대로 이제 작동됐다라고 보는 파란색 막대가 늘어났다는 건 요거는 이제 차입에 대한 얘기인데 배출권 산 매수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자라게 되면 내년에 할당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빌려와서 끌 수도 있어요. 차입 빌려. 어쨌든 저거는 탄소를 배출한 기업이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 말은 경기가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은 모자랐는데 시장에서 살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내가 내년도에 할당 받아놓은 거를 그중에 일부분 빌려와서 제출하는. 이제 2월하고 차입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유연성 메커니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계획 기간이 이제 25년도까지 쭉 5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걸쳐 있는데 1차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2배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90만 톤 남으면 30개 매도하고 60개 이제 이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1년도물, 22년도물까지 2차까지는 요 로직이 되겠고요. 3차부터는 이제 2배가 아니라 1배. 그렇게 이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회전율은 마찬가지로 그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그 지표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매매 회전율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할당을 내가 1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100개 중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매매 거래되는 게 이제 1차 계획 기간에는 3개 2차 계획 기간에 100개 중에 6.5개 아주 적죠. 너무나 이게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족이 이 매매 회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1차 때 3.29였는데 2차 때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2월 제한 제도 때문에 억지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돼서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좀 대한민국의 ETS 시장이 조금 개선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장애 포션이 56%거든요. 너무 많네.
이건 완전 비정상이.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래프는 장내 거래였잖아요. 그건 장내외 다 포함한 거고. 장내외 다요? 네. 다 포함한 거고. 다 포함한 아까 거죠. 하한가 치고 상한가 올라가고 했던 그 그래프는 장내만. 장내. 장내. 네. 아. 그 그래프는 장내고 장외 거래가 저렇게 많아요? 장외는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거든요. A 업체가 B 업체가 너랑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알아서 너 이번에 어느 팔아야 시점에 되지? 하자. 네. 우리 좀 사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넘겨? 뭐 얼마에? 이렇게? 이제 그 거기서의 그 문제는 가격은 어떤데요? 그럼 가격.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이제 시장 가격을 참조해서 예. 하긴 하는데 석 달 평균을 어. 해가지고 이제 장외 거래를 많이들 하세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계열사 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계열의 그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LG전자가 이번에 탄소 배출 많이 해서 사야 되는데 LG 생활건강은 좀 남아.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이제 그러면 어디에 밀어주는지는 회장님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가 이제 장외로 해서 잡히니까 예. 장내가 많이 죽죠. 그런 거는 그럼 탄소 배출권에도 공시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 가격보다 이하를 거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봐서 증여 추정하고 증여세 매기고 세무조사 들어가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래요. 이게 장외 네. 거래가 포지션이 너무 크면 네. 제가 경험한 일상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장외가 한 10% 많아야 15%지 이렇게 50% 넘게끔 되는 시장은 기업들 없습니다. 다 적응하는 거네. 그러니까 야 누가 저 이 장내에다가 시장 자체가 파악가에 파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이게 가격 여기서- 결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네. 이미. 그렇죠. 이제 장외 시장에 대한 거래되는 그 가격은 저희는 네.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시장 김대리가 가격 눈치 없이 장내에서 팔고 있다면 혼나겠구나. 그런 또 조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탄소 파생이 들어올 때 예. 현물 시장에 대한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야지 파생에 대한 당연하죠. 기능이 네. 이제 순기능이 발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애 포션이 현물 시장하고 파생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외 거래를 조금 제한하게끔 하는 네. 다 여기서 팔아라. 장내 의무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내로 해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강제해야 맞을 것 되지 같은데. 않나. 예. 음. 근데 좀 강제한다는 게 좀 그렇죠 이게. 아니 강제한다는 건 그래도 장외로 팔기 시작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LG 아까 저 채팅창에서도 LG 엔소라고 LG 전자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뭐 하여튼 뭐 개선해야 될 주식처럼 장외 거래만 양도세를 매기면 되죠. 장내 거래는 양도세 매기지 말고. 세금을. 그럼 알아서 다 장내로 들어오죠. 그게 강제죠 뭐. 그리고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냥. 아유, 네. 슬라이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게 이제 위에 파란색 선이 그 거래량 가중 평균한 그 KAU 배출권에 대한 네. 연결된 그런 선이고요. 원래는 현물 시장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6월 말에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만기가 이렇게 스팟 시장, 현물 시장의 만기가 다 있었던 걸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쭉 연결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현물에 만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생을 만들 때 파생은 이제 만기가 있는데 369 12톤이면 만기가 있는데 현물도 만기가 있고 선물도 만기가 있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해석을 저기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예. 이 밑에 거는 데일리 리스크에 대한 이제 크기인데 어쨌든 이 샥이 분출되거나 할 때 그 리스크는 이제 계속해서 분출되는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고 이 변동성만 카운트하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뭐 120~30%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REC 시장하고 우리가 이제 REC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이용해서 100% REC 이게 태양광 풍력을 에너지를 사용해서 100% 전력을 대체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아리백인데 네. 여기서 재미난 거는 우리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업체들이 시장에서 못 사게 되면 살 수가 아무도 안 판다라고 그러면 그 REC 신재생 에너지의 인증서를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배출권 모자라는 것도 커버하면서 동시에 아리백 캠페인을 달성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ESG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나무 심으면 탄소 배출권 주자는 얘기죠? 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외부 감축하고 아리백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뭐 이래저래 일거양득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참 많군요. 시간이 그래서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죠. 네, 예. 결론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그 유럽 시장에 있는 EUA 배출권 가격하고 예.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 할당 배출권이죠. 그것에 대한 그 플로 차트를 그려봤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네. 결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배출권이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맞는다. 못하게 돼 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은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ETS를 바라볼 때는 인정 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글로벌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야 되고 이 유럽 배출권하고 대한민국 배출권하고의 그 상관 계수값은 1%도 안 나와요. 0.95%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따로 노는 거죠. 가격 움직임이 등락이 유치원생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 너희들끼리 거래해 그러면 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야, 가격이 막 형성되겠죠. 이 마지막 이 13페이지 슬라이드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빠르게 좀 여러 가지 개편해야 될 내용들이 시장은 상당히 시장인데 많죠. 전혀 탄소답지 않게 거래하고 있다. 시장이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상. 하라니까 삼성님이 갑자기 그냥 하나씩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야. 어떻게 해요? 너희들끼리 거래해봐. 철수야 살래? 이러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파생 들어오기 전까지 네. 이런 제도적인 것들 스팟 시장에 선물 시장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와. 빠르게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물이 들어오면은 양 시장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네. 나무 이해 날의 김태선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저희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